안녕하세요.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. 4월 27일 일요일 주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. 우리 크리스찬들은요, 일요일을 주일 아침이라고 하는데, 저는 주일 아침에, 좀 비교적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. 물론 그 전날 과음을 했다라든지,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데, 대부분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, 개인 기도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,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, 주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어제 그 주말에 한국 증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. 어, 그 한국 증시에 그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증시에서 한 세 가지 정도는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그 목요일 날 개장 전에 그 유튜브를 올리고, 이제 오늘 일요일 날이니까, 금, 토, 일, 3일 만에 이제 여러분들께, 지금 그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아침 기준으로 하면은, 목요일 날 증시, 금요일 날 증시, 두 번의 한국 증시가 열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, 알 수가 있으신데요. 제가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날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등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 아침에 한국 증시에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,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급등한 만큼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급등을 이용해서 어떤 스위칭,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스위칭이라든지 비율 조정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 방송은 목요일날 올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, 자, 근데 그날 목요일 날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? 제가 두 가지 중에, 그 미국의 급등이 반영이 안 되면서 출발이 될 수도 있고, 반영이 돼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그 반영을,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그날 목요일 날, 반영이 안 되고 출발했어요. 그냥 거의 뭐 보합권에서, 출발을 했고, 오히려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나니까 금요일 날 한국 증시가 한 1% 내외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요일 날 아침 기준의 코스피 지수가 2,520선이었다고 하면, 금요일 날 그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한 2,540이나 50 정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그 이제 차이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?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아침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2,540, 50 이렇게 다가섰을 때에는 스위칭이나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것이 좋았을 거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그런데 이제 그 상황, 그 지수적인 그 흐름과는 별개로 해서, 주말에 한국 증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데,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, 그때 트럼프 관세가 그 90일간 보류가 됐잖아요. 90일간 그 다시 보류가 되면서 국가별로 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처럼 뭐 보복이라든지 미국하고 어떤 그 강대강으로 해서 그 무역 그 보도에 있어서 강대강으로 가져가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, 일본 그리고 아시아 우리 한국 비롯해서 캐나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트럼프가 그 다시 관세를 90일을 유예했고, 자, 그 협상의 일환으로서 한국에서도요,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 그 사절단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엔보이가 이제 미국에 갔겠죠. 근데 미국하고 한국의 협상이 그 금요일, 주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. 근데 한국에서는 이번에 그 미국하고 한국의 협상은 2대2 협상이었다고 하거든요. 2대2 협상.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경제를 대표하는 재경부 그 장관이면서 경제부총리, 얼마 전에 그 대행의 대행 데지그네이티드 제가 피플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렸던 그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부처에 이번에 그 관세하면은 가장 주무부서가
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겠습니까? 통상이 무역하고 관련된 거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두 명이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으로 갔고 또 이제 그 카운터파트가 되는 그 미국의 부서에서 두 명의 장관이 나왔겠죠. 그래서 2대2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. 그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증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상황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요. 일단 줄라이 패키지, 줄라이가 7월 달이잖아요. 그러니까 7월 달에 그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7월 달에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서로 양자 간에 불만 없이 그때 그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른 MOU 양해각서요. 양해각서를 바로 체결을 해서 7월 달까지 그 협상안을 도출을 하는 그런 스케줄에 합의를 했다.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힘겨루기라고 하죠. 힘겨루기. 그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 이런 게 없었었고 좀 우호적으로 그 한국의 우방 국가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우호적으로 그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.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일단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그런 상황의 변화가 되는 건데,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뭐냐면은, 일단은 그 7월 달까지 서로 불만 없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겠다 이런 서로의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고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건데, 그 얘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이제 트럼프에서 관세를 우리 한국은 25%인가? 근데 일본은 24%, 중국은 50 얼마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125, 145 이렇게 이제 부과한다. 태국 같은 경우에 베트남 이런 쪽은 33%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미국의 무역 적자, 미국이 한국에 얼마만큼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냐. 그 무역 규모 대비 얼마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냐. 그 비율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 관세율을 우회적으로 이제 산정을 해낸 거였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도출하는 거가 좀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다. 단순하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자 보고 있는 것만큼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. 이제 이런 그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미국이 아무렴 바보겠냐. 아무렴 그 무역 적자 폭만 가지고 그걸 정했겠냐. 그 무역 적자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는 단순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환율 차이. 한국하고의 미국하고의 환율 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그 방위비 그 주한미군 그 방위비가 한국에 좀 많이 그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 방위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포함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세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을 올리지 않는 25%로 올리기로 했던 거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국의 그 방위비를 보전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좀 너무 그 약환율이잖아요. 원화가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입장을 미국에서 취했던 거죠.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협상이 지금부터 해서 그 MOU가 체결이 됐고 7월 달까지 이제 그 협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시사점들이 있어요. 첫 번째 뭐냐면은 그런데 만약에 그 방위비를 이번에 강하게 미국에서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빨리 그 7월 달 협상까지 그 MOU 체결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방위비에 대해서는 좀 미국에서 일단 이번 그 2대2 그 협상에서는 크게 코멘트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. 그게 무엇일까?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그 정치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또 하필이면 왜 7월 달로 했을까? 그거는 우리 6월 달에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7월 달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그 결과를 보고 지금 그 방위비라든지
그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강약 조절을 미국에서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호재이긴 호재인데 이건 일단 MOU 단계다. MOU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월 달 그 패키지가 어떻게 될지는 6월 달에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.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한국하고의 그 우방 관계를 강조하는 정부하고 중국의 편을 들려고 하는 정부하고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 상이점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한국하고의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?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관세 이 부분이 분명히 그 우리 한국 증시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맞는데, 7월 달까지 그 우리 조기 대선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, 이거를 장기적인 호재로 보는 것은 조금, 장기적인 호재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.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제가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추가 상승권에 좀 스위칭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된다. 이렇게 했던 이유는,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4월 달에 갑자기 막 변동성과 급락 장세가 팍 이렇게 떨어졌잖아요. 며칠 동안.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이렇게 되면은 원하진 않지만 어떻게 되죠? 며칠 동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변동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져요? 평균이라는 게 높아지겠습니까? 낮아지겠습니까? 갑자기 빵점 맞으면은 평균이 확 까먹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낮아졌겠죠. 그 4월 달에 급락 장세로 인해서 평균이 낮아지다 보니까 평균을 사용하는 우리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. 그럼 이동평균선이 평균이 낮아졌으니까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겠습니까? 우하향을 하게 됐겠습니까? 이번 그 하락으로 인해서 우하향을 하게 됐겠죠. 이동평균선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스피가 2550, 2540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하향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코스피 2540선, 50선 여기에서는 이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뭐 뚫을 수도 있겠지만 막 강하게 뚫기에는 우리가 뭐 크게 상황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회복 차원이지 무슨 상황 변화가, 더군다나 우리 그 경제 성장률 1,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은 괜찮은데 성장률은 좋게 나오지 않았잖아요.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그 지금 그 4월 달에 급락 장세로 인해서 그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흐르려고 하다가 다시 우하향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스위칭이나 포트폴리오 비율 조정을 해야 된다. 왜냐면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덜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덜 올라간 종목이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2500 뭐 40선 이렇게 50선 가까이 됐을 때는 스위칭을 해놓으면은 좀 그 지수에 많이 수렴한 그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조정을 하고 아직 덜 수렴한 종목들은 비중을 좀 늘려놓으면은 오히려 좀 안전하게 가지 않겠냐, 이런 맥락에서 스위칭을 하자, 비율 조정을 하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호재가 그 좀 전에 주말에 그 증시 관련된 호재의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저항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자. 이게 두 번째 포인트요. 저항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자. 이게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요. 우리 여러분들 직장인들 다 좋아하시겠지만,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겠죠. 또 뭐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해서 다행히 5월 2일 날은 쉬는 걸로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또 얼마나 연휴 해가지고 휴일이 많습니까? 자, 휴일에 쉬는 거는 좋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 채산성에 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. 내수가 쉰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수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까, 좀 쉰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니까 뭐 국내에서 뭐 회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물건 사고 이런 거 별로 많이 안 하는 분위기 때문에 많이 쉰다고 해가지고 내수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. 자,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요.
이제 우리 증시 시장에서 연휴가 있으면은 특히 우리 한국은 옵션 파생 시장이 좀 많이 비대해져 있는 편이다라고 했죠. 그 좀 커져 있는 편이거든요. 한국도요. 자,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투기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휴가 많으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거 두 가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. 연휴가 많으면은 시간 프리미엄이 급감을 하게 돼요. 시간 프리미엄이 급감을 하게 되니까 합리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 메이저 세력들은 아마 그 이렇게 연휴가 많을 때에는 양매도 전략, 그러니까 숏스트레들 또는 숏스트랭글이라고 하는데 그 양매도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게 양매도 전략을 쓰면 어쨌거나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. 또 하나는 양매도를 쓰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를 칠 수도 있잖아요. 연휴가 기면 뒤통수가 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연휴 리스크 부분을 고려를 하자. 그렇다면은, 이제 내일부터 해서 월, 화, 수 장이 열리잖아요. 그런데 월, 화, 수 시장이 열리니까, 일단 주말에 발생한 그 이자 2대2 그 양자 회담에서 그 어떤 줄라이 패키지의 합의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. 일단 단기적으로 월, 화, 수 중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면은 우리는 일단 그거를 긴 호재로 보진 말고 자 첫째 그게 7월 달까지 이 호재가 이어지기에는 6월 달에 우리 대선 변수가 있다라는 이 부분 고려하자. 그 다음에 어쨌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 바로 위에 저항선들이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가 지나고 나면은 연휴로 인한 어떤 쇼트 스트레들 양매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외국인 세력들의 뒤통수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이제 그게 또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 2550선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안고 가지 말자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월화수에 좀 단기 전략, 단기 이익에서 챙길 건 챙기고 그다음에 스위칭할 건 스위칭하고 비율 조정할 건 비율 조정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. 이렇게 제가 오늘 주말 방송에서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일요일 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래요.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주에 또 좀 중요한 증시 포인트 국면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